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19번째 시간 OSI 7 레이어 7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OSI 7 레이어 7계층은 데이터 네트워크입니다. PC 간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PC에서 PC로 데이터를 보낼 때 지나가게 되는 네트워크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 케이블이라고 하는 쿠퍼 케이블이 있고요.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옵틱 케이블이 있습니다. 동 케이블은 카테고리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카테고리 케이블은 최대 전송 거리가 100m입니다. 실질적으로 80m 이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00m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수치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RJ45라고 하는 커넥터를 연결할 때 여기서 손실되는 것이 20-30% 정도, 20에서 30% 정도의 데이터량이 손실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80m 또는 70m 이내에서 사용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할 때는 꼭 이걸 지켜줘야 하고요. 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보통 그냥 PC 간 데이터 네트워크일 때는 100m 또는 100m보다 조금 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한다면 70에서 80m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5 케이블은 100Mbps의 대역폭을 갖고 있고요. 5, 2, 6, 7은 1GB의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카테고리 5는 아예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시가 안 돼 버립니다. 없습니다. 요즘에 카테고리 5라고 하는 케이블은 다 5, 2 케이블이고요. 6 케이블이 있고 7 케이블, 8 이런 식으로 대역폭이 더 넓은 케이블들, 스피드가 더 나오는 케이블들이 생산되고 발표되고 있죠. 이 카테고리 케이블은 쉴드 처리되지 않은 케이블, 쉴드가 처리되지 않은 케이블이 있고요. 쉴드 처리된 케이블이 있는데 쉴드 처리되지 않은 케이블을 UTP 케이블이라고 하고 쉴드 처리된 걸 STP라고 합니다. UTP는 Unshielded Twist Pair 그리고 쉴드된 STP 케이블은 Shielded Twisted Pair라는 케이블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UTP 하는 케이블은 UTP 카테고리 5E 케이블을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네트워크 오디오에서는 카테고리 6나 7의 STP 케이블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전송되어져야 하고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STP 케이블은 물리적인 강도 면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UTP 케이블에다가 쉴드 면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당김이나 꼬임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쉴드 되어 있다는 건 외부 노이즈의 간섭에 굉장히 우수해요. 따라서 네트워크 오디오에서 대부분 무슨 케이블을 쓴다? STP 케이블을 써줘야 한다. 물론 UTP로 쓴다고 해서 통신이 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통신이 되지만 STP 케이블, 카테고리 6나 7 케이블을 쓰는 것이 네트워크 오디오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장거리 전송할 때 광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광 케이블은 멀티모드 옵틱이랑 싱글 모드 옵틱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광 케이블은 이런 케이블 단면이 있고요. 단면 안에 반사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을 광이 이렇게 반사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반사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나의 광만 지나가는 걸 싱글 모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멀티 모드는 여러 개의 신호가 지나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신호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쓰는 경우를 멀티모드 케이블이라고 한다. 멀티모드 케이블은 여러 개의 광신호가 같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전송거리가 짧아지고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멀티모드 광 케이블은 2km를 전송한다고 하고요. 물리적 규격으로. 싱글 모드는 70km까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싱글 모드를 쓰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네, 모두 기가bps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원거리를 전송하려면 광 케이블을 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트워크 오디오는 보통 2km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멀티모드 광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드 광 케이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스위치, 허브,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허브, 스위치, 라우터 장비가 사용되는데 케이블과 케이블을 연결할 때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증폭하거나 교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허브라고 하는 장비는 하프 디플렉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반이중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의 송신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수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무전기랑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키를 잡고 말을 하면 나머지는 다 듣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하프 디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만 송신하고 나머지는 수신만 할 수 있는 경우가 하프 디플렉스의 허브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허브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반이중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론적으로 있었다, 예전에 사용되어졌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쓰지 않는다. 지금은 다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를 쓰고 있고요. 스위치는 툴 디플렉스예요. 모든 케이블에서 송신과 수신이 같이 돼요. 송신되는 순간 다른 포트는 수신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포트도 송신할 수 있어요.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전이중 방식 풀 디플렉스라고 하고, 스위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는, 요즘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다 스위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라우터는 IP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어 IP 계열 프로토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게이트웨이를 지나간다? 그러면 라우터예요. 라우터를 넘어선 그 하위 차일드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 스위치를 쓰고 있고요. 라우터는 게이트웨이를 갖고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OSI 7계층 중 3계층 이상에서 라우터를 쓰고 있고요. 2계층이나 1계층에서는 스위치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OSI 7계층 7레이어는 PC 간에 통신할 때 이루어진 데이터 전송 구조라고 아까 간단히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면 PC가 있어요. PC가 있고 PC가 있습니다. PC와 PC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데, 응용 계층으로 들어가서 표현 계층, 세션, 전송, 네트워크, 물리 링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에서 물리 계층끼리 연결해서 다시 데이터, 인터넷 전송해서 응용해서 PC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송이 되어집니다. 모든 PC의 네트워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네트워크 오디오가 사용하는 구간은 여기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만 사용합니다. 다음 주에 할 코브라넷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2에서 전송하는 장비이고요. 단테 같은 경우는 레이어 3에서, AS50은 레이어 1에서 사용하는 장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요즘에 각광받는 AVB 라고 하는 장비는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장비입니다. 코브라넷과 같이. 이게 L2, L3, 요거는 L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이어 2에서 동작하는 장비다. 코브라넷도 레이어 2, 단테는 레이어 3, AS50은 레이어 1에서 동작되는 네트워크 오디오다 라고 하는 겁니다. OSI 7계층 중에 1계층을 물리 계층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피지컬 레이어는 물리적인 연결은 커넥터 대 커넥터, 허브에다가 또는 스위치에다가 RJ45로 연결한 것, 이런 것을 물리적인 연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연결돼서 전기 신호적인 연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 신호적으로 동작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 장비는 랜 케이블, RJ45 커넥터, 허브, 리피터, 스위치 이런 경우고요. 네트워크 오디오는 AS50이 이에 해당됩니다. AS50은 구체적으로 슈퍼맥 또는 하이퍼맥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2계층 레이어 2 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층이에요. 데이터 링크층은 모든 프로토콜을 받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맥 어드레스의 물리적 주소를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연결하고 맥 어드레스를 통한 연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물리적인 주소를 갖고 있어요.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를 갖고 있어서 그 주소에 해당하는 연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1계층은 그냥 우리가 마이크 케이블에 연결한 것 같은 게 물리 계층으로 연결한 것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열에서 연결한 것은
마이크를 연결한 게 몇 번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이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맥 어드레스로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토콜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뭐 해킹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레이어 2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술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방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프로토콜이 통신이 가능하고 L2 스위치, 브릿지, 그래서 코브라넷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AVB도 해당이 됩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P 주소, 논리적 주소는 물리적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논리적 주소는 변경이 돼요. 뭐 192.16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논리적 주소예요. 이 논리적 주소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당되는 논리적 주소고요. 사용되는 장비는 L2 스위치, 라우터. 대표적인 네트워크 오디오는 단테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QS넷이나 뭐 Q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계층은 전송 계층인데 트랜스포 레이어라고 하는데 TCP, UDP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그래서 사용 장비는 L4 스위치인데 네트워크 오디오에서는 4계층은 사용하지 않고요. 3계층까지만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브라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 이런 겁니다. 코브라넷이나 단테나 AS50이나 모두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준 네트워크의 어떤 규격 하나를 가지고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에러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송 레이턴시를 줄이면 에러율이 엄청 올라가고요. 전송 레이턴시를 늘리면 에러율은 줄지만 리얼타임 오디오라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인가? 우리의 귀가 5ms를 넘어가면 박자가 틀어지는 걸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유는 우리의 뇌가 그 정도의 레이턴시까지는 리얼타임으로 느끼고 5ms를 넘어가는 순간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레이턴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스피커를 쓸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미어, 귀에다 직접 꼽는 이미어를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한 게 내 귀로 들어오는 순간 5ms를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디선가 딜레이가 걸려서 들어온 것 같아.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져요. 이 레이턴시를 줄이면서 표준 네트워크를 쓰는 방식이 AVB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AVB는 표준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AVB로 나온 것이 요새 밀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통신인데 이 밀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상황이 이렇게 스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이 춘추전국 같은 네트워크 오디오의 포맷 전쟁에서 어느 포맷이 하나가 승리할 텐데 승리할 포맷은 무엇이다? 표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 표준 네트워크 규정을 100% 수용해야 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무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네트워크를 100%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 오디오까지 가야 되면 이 상황이 되면 뭐가 된다? 네트워크 오디오가 춘추전국에서 그냥 통일 규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단테나 코브라넷이나 뭐 AS50이나 여타에 나와 있는 한 20여 가지 30까지 넘어가는 네트워크 오디오 규격들이 어느 순간 싹 다 이 통일 규격으로 다 넘어가게 될 텐데 이 통일 규격에 대해서는 이 네트워크 오디오 가이드북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AS50 수업까지 한 후에, 책에 나와 있는 AS50 수업까지 한 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AVB 밀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왜 밀란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를 공부하는데 지금 OSI 7 레이어랑 네트워크 오디오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트워크 오디오의 최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